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듦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을 얻을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현대인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마음의 병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음의 병이 있다면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 이제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 이제 걱정거리가 누구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대부분은 이제 과거의 일에서는 이제 스트레스의 우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을 현재 생각을 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체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치고 뭔가 스트레스고 편치 않을 때는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은지를 꼭 체크를 해서 이때는 이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누런 콧물에 코가 꽉 막히고 재채기까지 계속되며 괴로워지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훌쩍거리는 코 증상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방해까지 일으키면서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을 감기로 오인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중이염과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코 질환인 축농증과 비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흔한 코 질환이죠. 축농증과 비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코 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감기가 있고 네네. 또 이제 만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오늘 이야기할 이제 축농증이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코 안이 건조하면서 뭔가 자라나는 코 안에 이제 종양 또는 이제 상악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비동, 코의 옆쪽에 이제 부비동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서 암이 되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네. 요새는 그래도 좀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네. 좀 덜한데 네. 지금 요즘처럼 이제 건조한 겨울철에는 또 온도차가 크잖아요. 밖이랑 아니라. 그때는 막 비염 때문에 고생 엄청 했었거든요. 예. 네, 그 코 질환을 좀 여쭤보기 전에 예. 우리의 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코 안에 있는 건 특별히 코 안에 있는 건 이제 코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해서 모세혈관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은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이 코털과 이 점막과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온도가 차가우면 이 코 안을 공기가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를 유지해서 목을 통해서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코 하나 또 하나 이제 이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 질환들 중에 오늘은 축농증과 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축농증이랑 비염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 그 축농증은 이 코 안에 염증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부비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의학적인 병명은 축농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부비동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축농증이라는 것은 축이라는 것은 쌓일 축, 농이라는 것은 농이 있다. 그래서 농이 쌓여 있는데 어디에 쌓여 있냐? 이 부비동에 많이 쌓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비동은 뼈 안에 얼굴에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코가 아니라 코 옆에 눈 밑에 이 부분에 이제 부비동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양쪽 눈썹 가운데에 이제 또 부비동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심해지면 이제 농이 생기는 걸 축농증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코 안에 점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축농증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축농증의 원인 무엇인가요? 예, 이 축농증은 일단 그 감기가 걸렸다가요. 네. 예, 감기에 의해서 이게 안으로 부비동 쪽으로 염증이 더 진행되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위축성 비염 이런 비염들을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이게 이제 축농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축농증에는 크게 이제 급성 축농증과 만성 축농증이 있는데 이 급성 축농증은 감기 치료를 코감기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급성 비염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게 이제 급성 축농증이고 예. 만성 축농증은 이런 급성 축농증이나 또는 알러지 비염이나 그 밖에 이제 위축성 비염을 치료하지 않고 만성으로 두었을 때 가는 게 이 만성 축농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네. 제가 갖고 있는 증상이 비염인지 축농증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먼저 그러면 축농증의 증상과 또 예.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축농증은 오히려 증상은 비염이나 축농증의 증상은 좀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콧물, 재채기, 뭐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조금 그걸 그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 코가 노랗게 나오면 좀 축농증이 네네.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염은 코 안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을 하고 예. 축농증은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코 점막보다 안쪽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코 안쪽하고 부비동하고 연결하는 것을 자연공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막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농증의 증상은 주로 이제 농이 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얼굴 부분, 부비동이 있는 부분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네네. 부비동의 통증, 그 다음에 양쪽 인당의 통증, 그 다음에 이 부비동을 통해서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잘 못 가기 때문에 이제 두통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이나 염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후비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이러한 질병들까지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비동염을 좀 미리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뼈 안에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1차적으로 이제 감기가 있을 때 바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급성 감기는 그 7일에서 14일이 되면 바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감기 자체가
오래 간다 이랬을 때는 부비동 염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축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러지 비염이나 위축성 비염 이런 만성 비염들을 놓아두게 되면 네. 부비동의 염증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질환들을 미리 예방을 해주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비염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비염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비염은 일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 증상은 뭐 코 막히고 콧물 나오고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비염은 이제 급성 비염이 있고 만성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위축성 비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급성 비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코감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감기들 자체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에서 14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또 요인이 있고 꽃먼지 진드기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 알러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만성 비염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율신경 기능의 실조라든지 자신의 이제 면역력 저하 그다음에 이제 위축성 비염이 있는데 위축성 비염은 이제 스트레스 우라로 생기면서 내 체내의 열이 코 점막으로 상승되면서 점막이 이제 건조해지는 증상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요, 박사님, 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 또 일반 코감기가 있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알러지 특히 이제 그 코감기로 발생하는 비염을 급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감기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감기의 증상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몸살 감기, 그래서 두통이 있다든지 오한이 든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편도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알러지 비염은 이런 증상은 없고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만 있고 이 증상은 1년 내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외부에 먼지 알러지가 좀 적어지면 괜찮았다가 또 봄에 되면 이제 꽃먼지 알레르기가 또 나오고 또 여름에는 이제 잔디 알러지가 있어서 사계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보시면 되고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성해졌다가 몸살 감기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코감기, 급성 비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비염이나 뭐 축농증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비염이 좀 심해지면서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막 비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누가 어디서 뭐 비염 수술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저도 나도 받을까?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2년 뒤인가 다시 재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술들이 이제 재발이 좀 쉽게 일어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원인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감기 안 걸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그걸 바로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 비염이라든지 특히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부비동의 염증, 농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음식물 알러지에 의해서 술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과하게 먹는다든지 꽃먼지 알러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 경우를 바로 치료를 안 해주면 또 이런 분들은 병력이 부비동에 농이 잘 잡는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그 축농증이나 비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때 비염이 온다, 어떤 때 축농증이 생긴다 이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제 비염이 심할 때는 이제 기온차가 이제 클 때. 기온차 그러면 이제 막 뭐 난리가 납니다. 콧물 맑은 콧물 흐르고 눈물 흐르고 재채기 나고 정신이 없을 정도거든요. 이렇게 기온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이제 그게 우리 몸은 36점 대부분 5도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가 찬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찬 공기를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코에서
들어오면서 코 점막이나 모세혈관에서 36.5도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면역력이 좋고 내 몸의 체력이 좋고 특히 이제 폐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그걸 조절을 하는 능력이 좋아요. 네, 그렇게 네. 하고 또 좀 찬 공기가 들어와도 기관지나 폐가 그걸 견딜 만한 능력이 돼요. 네. 예, 그런데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버리면 네. 내 몸이 이 정도는 한 3도만 데워주면 됐는데 갑자기 10도가 낮으니까 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비염, 재채기, 이제 알러지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항상 이때는 코 점막이 약간 코는 촉촉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습기를 적절히 이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예. 따뜻하면 내가 있는데 좀 따뜻하다 그러면 이제 건조한 거기 때문에 네. 건조하면 습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환경을 약간 조금 약간 추운 느낌이 든다. 예. 예, 이 정도로 하시고 예, 소민 체질의 경우에는 이런 때는 오히려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예. 약간 덜 따뜻하게 예, 환경을 만들어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축농증이나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게 코가 막히니까 숨을 입으로 쉬다 보니 예. 막 목도 간질거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박사님. 예. 이렇게 이제 뭐 입으로만 계속 숨을 쉬게 되면 혹시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코의 역할을 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에는 코털이 있고 또 이제 점막이 있고 예, 모세혈관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그 이물질을 첫째 제거해줘서 필터링 효과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습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과 코는 통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면 오히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은 쉴 수는 있는데 차고 건조한 공기, 그 다음에 이물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목감기,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성으로 되면서 예, 예. 이제 폐 쪽에 이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숨은 입으로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쉰다. 그래서 코에 뭔가 염증 반응이 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예, 이런 때는 반드시 예,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축농증과 비염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네,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너 비염 이렇게 심한 거는 면역력 때문이야 라는 얘기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맞나요? 50%만 맞습니다. 아, 50%만요. 예, 이제 비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고 만성 비염이 있는데요. 네, 네. 알러지 비염은 똑같이 먼지가 있거나 음식이 있어도 보통은 이제 10의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한 3 정도의 신호만 오면 바로 콧물 재채기가 나와요. 아, 이 경우는 네. 면역력이 약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경우는 면역 과잉 반응입니다. 과잉,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선전 같은 데서 혹시 보면 면역력 올린다, 면역을 좋게 한다, 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경우에도 알러지 비염인 경우에는 정확히 이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 네. 똑같이 환경에 있는데 나는 감기 걸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감기가 안 걸린다. 예,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치료가 오래 가는 경우에 이 경우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네.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의 과잉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알러지가 생긴 항원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코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축농증과 비염이 있을 때 코털을 뽑아야 공기가 잘 들어간다?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뭐 공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코털이라도 뽑아서 공기를 잘 들어가게 하는 뭐 이런 얘기인가 싶은데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예. 남성분들은 코털이 좀 더 많이 자라니까 네. 이렇게 자꾸 뽑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잖아요. 예, 그렇죠. 예, 미관상 안 좋은데 이 코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우리 공기가 들어갈 때 이물질이 있는데
필터링 효과를 하고 네네. 내 몸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춰주기 때문에 네. 이제 남 보기에 있을 때는 겉에 나온 것만 살짝 잘라주고 안에는 코털이 많이 자라 있는 게 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코털은 절대적으로 특히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들은 코털은 뽑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코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물과 식염수로 코 세척하면 좋다? 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맞나요? 예, 이건 좋습니다. 네네. 예, 코 점막에 이제 섬모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코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예. 이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물보다는요. 예, 깨끗하게 소독이 이제 되어 있는 아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비염으로 코가 막힐 때 직접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면 좋아진다? 뭐 약국에서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그마한 스프레이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칙칙 뿌리는 예. 이런 거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무서워서 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바로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바로 그러면 뚫리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스프레이에는 예, 혈관을 예, 모세혈관을 위축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뿌리면 바로 뚫리기는 하지만 네. 이걸 자꾸 만성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위축이 되면서 예. 오히려 비염이나 축농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위축성 비염이 오면서, 위축성 비염은 오히려 코의 공간은 넓은데, 비강은 넓은데 점막이 위축이 되어서 습도가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심해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코 안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에 딱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수분들이 노래를 좀 해야 되거나, 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어디 가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네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번 사용하고, 네. 될 수 있으면 예, 사용은 안 하시고, 꼭 이때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전문가의 꼭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코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코 질환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 어떤가요, 박사님? 예, 일단 그 코 점막의 습도가 유지가 되는 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요즘은 몸 안에 체수분의 용량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 몸 안에 이제 체수분 양은 그냥 내 피부가 약간 윤기가 있다 이 정도면 그렇게 하고, 소변량이 예, 또 맑은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체수분 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수분량을 오히려 많아지면 네. 오히려 습도가 더 높아지면서,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고 예, 농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체수분 양에 의해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축농증과 비염은 만성화가 되면 완치가 어렵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 드디어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해도 재발이 된다 그러고, 주변에서 듣기로는요. 예. 그냥 뭐 크게 엄청 불편하다기보다 그냥 일시적으로 며칠 고생하면 또 괜찮아지니까 예. 이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를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그 시점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해결하고 말 생각을 하지, 예. 완치는 아예 좀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완치 가능한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치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이걸 하면 다시 안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이때는 그냥 안정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감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콧물 재채기, 비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 단시간 내에 이제 치료를 들고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축농증도 이 부비동에 요즘은 이제
약도 좋고 수술요법도 좋기 때문에 네. 부비동 안에 농이 많이 있으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 다음에 코 안에 염증이 조금 이런 정도는 그 사람의 이제 체질이 선천적으로 이제 공기에 진먼지기에 약하다 또는 음식에 약하다, 차가운 온도에 약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신경 기능에 교감신경 기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에 있을 때 알러지 반응, 네. 어떤 분은 찬 공기 있을 때 알러지, 어떤 분은 먼지 있을 때 알러지,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몸이 그러니까 차가운 데 있을 때는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네. 내가 좀 더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을 좀 저하시키면서 간장과 이제 심장의 화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꼭 치료를 찾아서 해주시면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한방에서 축농증과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둘째는 이제 그 사람 내부의 환경입니다. 내부의 온도가 너무 열이 있는지, 너무 차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너무 습도가 있는지, 너무 건조한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 이제 한방에서 이제 축농증 환자를 진찰을 할 때 대부분은 제가 이제 코를 눌렀을 때 이 코 점막에는 특별히 통증이 없는데 눈 밑에를 눌렀을 때 약간 통증이 있고 이 부분이 뻐근하다, 노란 콧물이 나온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확히 이제 진단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이제 농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한방요법입니다. 그렇지만 축농증이 있는데 농을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체질에 따른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염 치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알러지 비염입니다. 알러지 비염은 음식에 의해서 또는 이제 먼지에 의해서 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요. 일단 먼지에서 올 때는 그 환경을 좀 더 이제 환기를 시키도록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코를 주관하는 장기는 코는 공기를 통해서 코에 공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폐까지 공기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입구를 조정하는 게 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폐를 보강하는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음식물에 의한 코 알러지 반응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계통을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는데요. 혈관 운동성 비염은 대체로 온도 차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몸이 차신 분들,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축성 비염 환자들이 한 10% 정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 안이 자꾸 헐고 코 안에 딱지가 생기고 농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 점막이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점막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은 몸 안에서 코 점막을 만들어주는 힘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면역력을 강화를 시켜주고 이제 점막을 생성시키는 치료를 해서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 질환에 대해서 그 한방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54세 여성으로 10년 이상 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기상해서 움직이면 맑은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또 조금만 추워도 콧물이 흐르고 실내에 들어가면 또 콧물이 멈추고, 그런데 실내에 있어도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곤하면 콧물이 좀 나온다고 했습니다. 찬 음식을 먹어도 콧물이 흐르고 눈과 입도 항상 건조하고 왼쪽 어깨와 뒷목이 항상 뭉치고 종아리도 뭉치고 이러는데, 이때 한방에서는 이 콧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 파트에 있습니다. 내 몸에 영양분이 콧물이 나오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찬바람을 쐬면 콧물, 눈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안구 건조증 좀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까지 나타나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 건강 검진상은 이상은 없고 얼굴에 혈색이 없고 맥이 침하면서 힘이 없고 1분에 66맥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기 환자는 얼굴에 혈색도 적고 또 맥도 허약하고 콧물도 맑은 콧물이 흐르고 또 차가운 데 가면 증상이 심해지고 따뜻한 데 오면 증상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폐의 기능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4개월 투약해서 완치시킨 치료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 차와 한방 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축농증과 비염이 있을 때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오늘 한방차는 이제 그 비염이나 축농증인데 일단 증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염, 예, 코막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막힘 재채기가 있는데 맑은 콧물이 주로 흐른다. 예, 두 번째는 코막힘 증상 비염이 있는데 축농증인데 누런 콧물이 흐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염에는 천궁과 생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각각 10g씩 넣고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9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이 차 요법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누런 콧물이 나오는 비염 증상에는 백지와 갈근을 각각 10g씩 차 요법으로 이용하시는데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먹는 방법만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런 콧물이 흐를 때는 아침에 식전 식후에 상관이 없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래서 누런 콧물이 흐르시는 분들은 체내에 열이 있기 때문에요. 꼭 식사를 아침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식사 안 하시고 그냥 약만 복용하셔도 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청궁과 생강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순환하게 해줍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청궁은 우리 몸의 이제 피의 용량을 늘려주고 또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요. 코 점막을 생성시켜주고 코를 촉촉하게 이제 유지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콧물이 흐르는데 맑은 콧물, 그 다음에 코가 좀 건조하다, 코 막히다, 비염이 있다, 재채기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몸이 찬 분들도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자,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한방차는 처음에 이제 냄새를 맡았을 때는 네. 쌉싸름하고 구수한 향이 날 줄 알았는데 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신맛이고요. 네. 신맛이 싹 감사하면서 뒤에 이제 구수한 게 조금 느껴지고 쌉쌀한 게 느껴지는데, 신맛이 좀 있는데요, 예. 박사님? 예,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약간 매콤한 매콤합니다. 맛. 예. 그게 이제 생강이 있고 약간 청궁도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매콤한 것은 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 점막을 재생시키고 예, 모세혈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비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네. 자, 축농증과 비염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압법도 이제 맑은 콧물이 흐르는 이제 비염은 예, 영향열과 합곡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영향열은 코 옆에 있습니다. 코 옆에 이제 오픈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는 예,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예, 살살 돌려주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제 한 10초 정도 마사지 해주고 예, 그 다음에 한 10초 쉬었다가 또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제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두 번째 손가락과 예, 첫 번째 손가락을 따라오다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뼈에 만나는 부분에서 예, 자신의 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남성분들은 예, 자신의 이제 왼손을 이용하니까 엄지손가락의 안쪽, 예, 두 번째 손가락에 이제 엄지 쪽을 따라와서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뻐근한 정도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5초 셌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누런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똑같이 영향열을 이용을 하시고 예, 소상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열은 주로 이제 열을 꺼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이 소상열에서 이제 피를 빼주기도 하는데요. 손톱의 뿌리 각입니다. 엄지에 이제 내측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해서 엄지 손가락 안쪽에서 쭉 가고 예, 뿌리 각에서 쭉 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약간 끝으로 눌러주면 좀 뻐근하게 네, 그렇지 네, 네. 않으면 이렇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네.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주셔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옵니다. 네, 네. 그래서 빙글빙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번 정도 해서 이제 한 5초 세고 10번 해서 이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신 분도 있죠. 어떤 때는 누런 콧물 나왔다. 어떤 때는 맑은 콧물 나왔다. 이때는 이제 영양하고 예, 반드시 이제 합곡하고 예, 소상열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남성분은 이제 좌측을 이용을 하시고 여성분은 우측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단순성 또 비염인 경우에 코가 주로 왼쪽이 막히시는 분이 있고 오른쪽이 막히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막히시는 분은 예, 반대쪽 손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코가 막히면 이 왼쪽에 이제 영향열과 예, 영향열은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얼굴에서 코가 가령 왼쪽에 막힌다. 왼쪽을 하시는데 이쪽 손으로 가서는 교차되기 때문에요. 예. 손은 반대쪽 손을 이용을 해서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왼쪽에 자주 막히거든요. 예. 그러면 영향열은 영향열. 예. 왼쪽, 예. 손은 오른손으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49살이고요. 예. 지금 키는 178에 몸무게는 75kg입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일을 좀 안 타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예, 그, 같이 이제는 살고 있는 와이프가 예, 밤에 그렇게 코를 많이 군다고, 예, 코 고는 게 좀 저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는데, 예, 이제 방을 따로 해서 자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 들려가지고 힘든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예. 네네. 현재 그 이렇게 코 곤다고 아내분이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제는 프리랜서 일하고 있는데, 예, 쉬고 있을 때요. 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아, 그 전에는 전혀 이제 코 곤다는 말 안 했습니까? 네네. 예, 최근에 지금 그렇거든요. 예. 한 6개월? 네. 지금 현재 특별히 뭐 복용하는 양약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전혀 예, 없습니다. 수술하신 적은요? 없고요. 예. 건강검진 받을 때도 그러면 다 이제 정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약간 최근부터 정상은 아니고요. 예. 조금 콜레스테롤이나 약간 그런 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지방이나 간이나 이런 쪽에 조금 예. 이제는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콜레스테롤. 쪽에. 예. 네네. 콜레스테롤하고 지방간하고 이제 당뇨 수치하고요. 네네. 예. 지금 조금 쉬면서 체중이 좀 증가했습니까? 예, 조금 한 2kg, 3kg 정도 더 찐 것 같긴 해요. 예. 평상시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어떤 데는 소음이라기도 하고, 예. 또 이제는 뭐, 소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 전 조금 약간 음적인 기운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네. 술 하실 수 있으세요? 뭐, 많이는 않습니다. 정말 어쩌다 한 번? 네, 예. 이렇게. 한잔 하면 빨개지는 거 있습니까? 많이 빨개지진 않습니다. 않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코 고는 증상 자체는 지금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이제 40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에서 이제 코를 고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지금 그 전까지는 코 고는 증상이 없었고 이제 쉬면서 코 고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이제 당 수치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복부의 지방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폐에 폐활량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1차적으로 뭐 특별히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 새벽에 네. 테니스를 좀 많이 쳤는데 예. 최근에 지금 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어서 배가 좀 사실 나왔거든요. 예. 그 지금 새벽에 운동하실 때는 코 곤다는 말 잘 안 들었죠? 예. 예, 그때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운동하시던 분이 이제 운동 안 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집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비해서 움직이는 소모되는 양이 적어지다 네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부피는 늘어나면서 심장하고 이제 폐 쪽에서 산소를 보내주고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힘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코 고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네. 첫 번째 저녁 식사는 하시고 얼마나 있다 주무세요? 그러니까 저녁에 조금 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식을 하고 조금 배에 부담이 되는 만큼 먹고 자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배 이제 복압 자체가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 심장하고 이제 폐 쪽에서 기혈을 보내는 힘 자체가 힘이 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특별히 병이 없고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이제 복부 지방하고 이제 당만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경계 라인에서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음식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는 그 이제 폐활량을 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복부 지방을 이제 제거하는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적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네네. 식사를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좀 더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좀 시키고 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좀 늦게 자더라도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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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식사를 하고 바로 주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 마흔이 넘게 되면 인체 이제 양기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마흔 넘게 되면 코 고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 현재 예.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그 전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일단은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특별히 이상은 없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인체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아침에 먹는 거하고 저녁 때 먹는 거하고 저녁 때는 우리의 이제 움직임이 한방에서는 이제 양기라고 하는데 양기는 적어지고 이제 음기가 성해지면서 저장하는 힘이 좀 강하게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아침, 점심은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는데 하여튼 저녁을 좀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저녁을 혹시 좀 먹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최소한 한 3시간 이후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이제 소화를 시킨 한도 내에서 이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는 그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예, 음식은 특별히 이렇게 가리는 건 없으십니까? 네네네. 네. 물 의식적으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물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예, 음식을 좀 짜게 먹어서 그런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건강에 좋아질까 생각해서요. 예, 예, 예. 예, 지금 그 본인의 몸은 이렇게 아까 이제 체중이 지금 178에 75kg인데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건 복압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약간 경계 라인에 있게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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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하고 지금 체중이 이제 증가하고 먹는 양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을 지금 겨울에는 우리가 땀이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겨울에는 땀이 많이 안 나니까 수분 보충을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 그래서 네네네. 지금 제가 이제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할 사람은 건조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좀 안 찌고 좀 저체중인 분들이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은 몸 안에 수분량이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량을 마시기는 하시는데 그 의식적으로 더 마시려고 하시지만 마세요. 그래서 본인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마시면 몸무게가 증가하고 오히려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코 고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예, 네네. 그래서 뭐 물이나 음식은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 저녁 식사량만 최대한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에 몇 개 하십니까? 아침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못 먹는 편이에요. 예. 아, 배가 안 고파서요? 아니, 조금 이제는 서둘러다 보니까 예. 이제는 회의도 오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많이 예, 예. 생겨가지고 조금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예. 예, 예전에는 아침을 좀 늦게라도 먹었는데 예. 지금 못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네네. 일어났을 때 배가 안 고프면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예. 식사를 세 끼 이렇게 챙겨 드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예, 예. 조금 그 체중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한 끼씩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네네. 이제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지 마시고 세 번째는 예, 예. 저녁 식사만 조금 적게 하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그 사무실이 좀 위층에 있으면 계단 내리막은 하지 말고 올라가는 운동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예, 내려올 때는 이렇게 무릎, 우리 한국말 도관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내려올 때는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도 올라가는 코스가 있으면 좀 오르막 걷는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코 고는 것과
지금 이 당 수치가 좀 경계 라인, 그다음에 복압이 올라가고 이제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네, 잠깐만요. 네. 네, 창출 10g, 네. 네, 갈근 10g, 네. 예, 진피 5g, 네네. 네, 감초 4g. 네네. 예, 그 네 가지 차를 물을 900cc 넣으시고 예, 예.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오전 중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고 저녁 때도 그냥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예, 코 고는 것도 바로 지금 사라지고 지금 현재 이제 75kg니까 몸무게가 한 3에서 4kg 정도만 조금 더 감소하면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중을 내가 빼야 되지 이제 이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제 배가 고프면 드시는데 배 안 고프면 그냥 한 끼씩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녁만 조금 적게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걷는 운동, 오르막 운동 이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예, 코 고는 증상하고 지금 그 콜레스테롤이나 예, 지방이나 이제 당 수치가 경계 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한 3에서 5kg 정도 감소가 되면 이것도 정상 그 수치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골이에 대한 상담이었는데요. 박사님. 예. 이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 약간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축농증과 비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코골이와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예. 코를 곤다는 것은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비염은 코가 막히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축농증은 이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코 막히는 증상이 같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통해서 신선한 공기, 산소가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더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입도 벌리고 최대한 폐활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코 고는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네. 겁니다. 그 건조한 환경과도 관련이 있나요, 박사님? 예, 그렇죠. 이제 예. 코 점막은 코는 촉촉해야 좋은데요. 네. 이제 환경 자체가 요즘 겨울에는 좀 건조해진 데다가 예, 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항상 방에 잠을 잘 때 바닥은 약간 따뜻하면서 위는 약간 추운 느낌. 예. 예, 그래서 온도는 한 22도를 넘지 않게 20도에서 22도. 예, 그 다음에 습도 자체는 예, 40에서 이제 50%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방차를 창출, 갈근, 예. 또 진피, 감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코골이가 어떤 원인 때문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예, 해주시고요. 이제 코를 곤다는 것은 산소 흡입을 더 하기 위한 현상이거든요. 네. 예, 이때는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특별히 뭐 목에 편두에 질병이 없는 한도 내에서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원래 이제 부피가 있는데 부피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인체가 남성분들이 양기가 40이 넘어가면 양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 부피가 100이라는 그 공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충분히 거기에 공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양기가 떨어지면 공기를 잘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남자가 40이 넘어가면서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복압이 올라간다든지 예. 지방량이 증가하면 이 부피가 100이 아니라 110, 12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20으로 늘어나고 남성들이 40이 넘어가게 되면 양기가 떨어지니까 이 풍선에 120에 공기를 채울 수 있는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복압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복압이 올라가고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당 수치도 조금 올라가고 예,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라인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음식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때 제가 자꾸 음식을
배고플 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예전 70년대, 60년대 음식하고 지금 음식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요즘 음식은 워낙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날 같은 때, 토요일 날 같은 때 쉰다 그러면 아침을 먹는다고 했을 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TV 보고 인터넷 본다, 움직이지 않으면 소모가 안 되니까 네. 점심에 두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그쵸. 예, 그런데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됐다고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자꾸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 특히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는 환자들 본인마다 사람들마다에 따르기 때문에 항상 배가 안 고플 때는 한 끼씩 이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지금 제가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 하면 5kg는 그냥 감소가 됩니다. 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폐활량 자체, 인체의 양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창출은 이제 거습 작용을 해주고 인체를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피도 소통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제 원기 자체를 감초가 같이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동맥의 힘을 길러주면서 코 고는 증상을 감소시키는 차요법입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흔한 코 질환, 축농증과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평소에 우리 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코는 그 산소, 공기가 바로 흡입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네.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때 온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자기 때문에 밤에 약간 추운 느낌, 약간 쌀쌀한 느낌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오히려 옷을 좀 한 겹 더 입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때 외부의 온도와 습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의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따뜻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내 몸의 습도도 적절히,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진다, 안구가 건조증이 생긴다, 이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오히려 비염이나 이제 축농증도 같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이제 소음인,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추위를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체내의 환경, 열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코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축농증과 비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또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을 때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